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모든 지자체의 화두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 역부족한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줄어드는 인구 계층 중 지자체들이 가장 주목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과 함께 로컬리티, 즉 지역색을 살린 창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경남의 소멸위기 시군의 희망으로 거론되는 지역형 청년 창업에 대한 내용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령군 청년마을 홍이별곡을 운영 중인 안신의 대표,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전문가죠. 조병흔 소셜미디어 공유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 소멸을 청년 창업으로 극복한다. 자, 우선은 이게 가능한 건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소장님,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본업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자체 체계적인 지원과 청년들의 어떤 그 툭툭 튀는 아이디어, 또 그 지역 민가의 상생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신의 대표께서는 현재 의령군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네,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령군에서 청년 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아이템들 그리고 정착을 위한 가능성들을 엿보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확실히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톡톡 튀는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싶은 게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서요. 그것들로 인해서 정착을 하고 조금 더 상황들을 알려지게 되는 과정들을 겪어 나간다면 창업으로 지역의 정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지역 소멸 위기부터 좀 상황을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 청년 창업으로 이 위기를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역의 청년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일단은 정말 많이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도시 수도권으로 특히 많이 유출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직업적 일자리나 또는 창업의 소스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의령군은 특히 10년 만에 3만 명의 인구수에서 2만 5천 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년 동안 청년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것 또한 경남에서 가장 작은 아.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군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경남 전체 시군으로 좀 넓혀서 봤을 때 소장님, 청년 인구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을 떠나서요, 위기 상태인 거고요. 네. 2019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인구가 348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 23년도에는 334만 명으로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태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학교라든가 또는 좋은 직장을 원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이탈함으로써 네. 이런 인구 감소가 지금 가중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이와 함께 경남연구원이 올해 초에 밝힌 바에 의하면은 경남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군, 산청군, 의령군 등 여러 곳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통영과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취약 지역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그 우리 의령군의 어떤 그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 증가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봤을 때 군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일자리 취약 지역이라고 봤을 때 이 지역 소멸의 창업이 인구 감소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한 인구 증가라든가 지역 발전 방향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산단, 네. 예, 공업단지라든가 네.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인구를 정주시킴으로써 그렇죠. 이제 인구 증가 유출을 많이 좀 꾀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영구히 정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청년들의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을 지역과 연결시켜서
영원히 정주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것보다 좋은 창업 아이템 또 인구 증가 아이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양한 창업의 형태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 청년 창업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무엇이든 간에 실행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자신감.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뻔하잖아요. 네. 뭐 조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일 텐데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걸 제대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실행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상황과 맞춰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큰 시너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전과 다르게 홍보 자체를 SNS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들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들 또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좀 대박이잖아요. 한번 터지면.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점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을 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큰 요소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년이 창업하기에 수도권이 아니라 또 도시가 아니라 군 지역에 있어서 유리한 이유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창업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이템의 독창성, 네. 그리고 아이템의 시장성, 네.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스토리,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잘 녹아들었느냐가 저는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기존과 달리 요즘 청년들은 시장성이 검토된 사업 아이템만 먼저 접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비되고 잘 팔리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창업을 먼저 접근하게 되는데 군 단위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창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어오던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거나 네. 그리고 자기 것들의 충분히 녹여서 시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군단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문제죠. 빈집이나 또는 공간들에 대한 비어져 있는 공간들에 대한 활용도도 군단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공간력과 아이템 스토리를 창업의 기반으로 생각한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둔다고 하면 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역 자원에다가 독창성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시장성에 중점을 두는 이 창업 아이템보다 지속성은 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청년 활동들이 시작을 하면서 가장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 스타트업의 모습들이 바로 뿌리 스타트업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 왔을 존재, 가치가 있었던 산업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구상에서 창업 아이템을 실현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에 오래 지속되었던 자원들에서 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수스를 뽑아서 네. 조금 더 새롭게 변화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령에서 청년 인턴십이 좀 운영이 됐다라고 들었었는데 의령군에 실제로 청년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보고 네. 또는 지역에 있는 전통 자원을 가진 장인들과 연계한 인턴십 형태도 진행을 해보면서 그것들이 모아서 작년 말에 그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진행했던 청년들 총 8명 청년들 중에서 4명이 올해 의령에 정착을 했습니다. 영구히 정착을 한다라는 의견을 밝혀온 겁니까? 네, 그렇죠. 전입을 완벽하게 오. 했고 여기서 이제 모르겠어요. 연구이라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네. 경험을 충분히 네. 만족스럽게 하기 전까지 나가지 않을 오.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8명 가운데 4명이 정착을 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면 소장님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8명이 또 4명이 네. 또 더 많은 또 뭐 유입을 또 시켜주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년들의 어떤 도전과 패기, 기회 이렇게 모든 게 있지만 부족한 것은 역시 경험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도시에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 창직을 진행을 했을 때 필요한 조건과 지역에 들어왔을 때 창업 창직에 필요한 조건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부족한 지역을 이해하는 경험도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과 좀 연계를 하는 과정들을 겪어왔는데요. 지역민들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수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도 본인들의 아이템과 노하우를 충분히 전수해 주려는 의지 또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통 브랜드 인턴십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오면서 다양한 전통 디저트라든지 네. 전통 공예 만드는 상품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농촌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한 교육 사업이라든지 네. 하는 장인들과 지금까지 충분히 연계를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 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활동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협약들이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뭐 브랜드 인턴십을 맺어서 디저트, 공예, 교육에 있어서 어떤 전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고 네, 하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뭐 마케팅,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칠곡면이라는 이런 군안의 어떤 한 면에 지금 거점 공간을 형성 중입니다. 칠곡면은 다른 군 단위의 작은 마을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 병원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식당도 지금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구수가 빠짐에 따라서 도심 원도심 현상을 겪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던 공간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의 노력이 들어가면 창업 공간이나 활용 공간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공간을 청년들이 아이템을 전수해서 받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네. 그럼 청년들이 나는 의령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좀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의지가 있으면 노력을 하겠죠. 저는 네. 피따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수도 굉장히 낮고 소멸 위기에 대한 그 위기심도 굉장히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위기 대응단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네.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핀셋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동아리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놨는데요. 네. 저희 작년에 활동들을 하면서 올해 정착한 청년들도 네. 그런 사업을 수혜를 받으면서 아. 하고 있고 의령군도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저희 청년들도 함께 하고 싶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몸만 오면 저희가 아. 길잡이도 돼주고 친구도 아. 돼주고 같이 고민도 해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문가의 조언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청년 창업에 있어서 가장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무엇보다 지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해 나가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우리 기존의 그 지역에 가지고 있던 문화 원형을 발굴을 해서 그걸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접목시킬 수 있다면은 좋은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들이 거주하고 창업할 지역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아. 거기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또 변형시킬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내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딴 거보다 지역 이익을 먼저 이해를 하자. 그 네.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근처에 함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저는 시골 마을 그래서 네. 조금 이렇게 좀 왜 우리가 시골 마을 그러면은 나무가 있고 뭐 길이 조그맣고 뭐 이렇게 집들이 옹기종기 있고 네네. 이런 마을을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고즈넉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갖고 있는 그 마당 자체가 집보다 한 3~4배씩은 더 크더라고요. 훨씬 더. 오. 그래서 이 마을은 왜 이러지? 뭐 예전에 뭐 잘 사는 분들이 계셨던 곳인가? 네. 그런 의문점이 막 들 정도로 되게 많이 그 마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궁금해지는 마을이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저굴산인가 산이 좀 있었고요. 그 앞에 지금 공사 중이었지만 개천이 있었는데 굳이 꼭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창업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지고 있는 자연 형태 그대로를 홍보하고 그대로를 그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그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면 의령의 역사, 문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뭐 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의령군처럼 로컬리티를 살린 브랜딩을 좀 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에 있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한다면 어떤 것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분명히 의령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령, 만개떡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소바, 아, 그렇죠. 의령 소바도 맞아요. 있고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의령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특색이 아니죠. 아주 그냥 딱 의령 그리면 그거 맞아요.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요거를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뭐 판매를 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뭔가 젊은 세대들 또는 네. 요즘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푸드가 다 배달이 되니까 그런 것들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요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의령을 사실 지나다니면서 어제 이제 가보니까 700m 쪽에 골프장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의령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골프 인구들이 그 골프장을 찾는데요. 네, 네. 근데 그 의령 이 마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위치상. 예, 위치상 그 마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방안까지도 것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걸 창출하는 것보다는 네.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네. 좀 필요하다. 아, 다양한 방면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자, 앞서 말씀하셨던 8명 가운데 4명이 의령의 터를 잡기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4명은 어떤 것으로 좀 창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잘생긴 남자분도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창업에 관심 있었던 대구의 어떤 청년도 있고, 그리고 전통 공예, 네,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서울에서 온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 감독, 그리고 디자이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같이 로컬 크리에이터 그룹을 형성한다는 생각으로 하나의 크루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창업 아이템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막 정착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심이 있는 것들은 지역 안에 전통 산업들, 의령하면 네. 딱 떠오르는 것들 중에 뭐 한지도 있고, 뭐 한과도 있고, 전통 디저트 라인들도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려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말씀하셨듯이 칠곡 그리고 자굴산 같이 산을 굉장히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곳들, 기운이 좋다고 하나요? 의령이 부자 마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서 거기에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 서울에 활동하는 활동 예술 청년들과 같이 하는 콜라보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지역의 자원들이 그 공간에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또한 재미가 있겠지만 그 자원들이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재미있는 캠페인의 형태로 새롭게 마케팅화를 시키는 과정의 콜라보레이션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인턴십 같은 과정으로 연결점을 찾고 네. 상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그리고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활동들을 연계해 나가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정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창업을 할지 고민을 해볼 텐데 문제는 의령군 청년마을 사업이 예산 지원이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생력을 갖춰야 될 텐데 숙제는 뭐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이 프로그램들은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창업 지원이나 활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용할 때 청년들이 본인들이 실험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보는 경험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만의 역할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꼭지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또 지역을 지키는 청년과 창업을 위해서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는 뭐 마케팅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창업이라는 자체는 무언가를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가지고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께서 창업을 하실 때 명확한 목표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까지 어떤 것들을 이뤄낼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또 이게 돈이라는 것들이 또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말만 청년 인구 유입이 아니라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남도 각 시군이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